이번에는 교육위로 가보겠습니다. 교육위. 네. 바쁘다. 참 이걸 왜 다루냐면요. 예.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 모든 분야, 모든 기관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세상에 폭로를 해야 돼.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무너진 걸 알아야 그거를 다시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교육위의 위원장님입니다. 예, 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얼굴 네. 처음 본다고 또 네. 만만하게 하면 안 돼요. 예. 매불쇼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입니다. 네. 김용호 교육위원장님 박수로 맞이.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청 높은 분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맹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국회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게 교육위원회 같습니다. 특히 맞아요. 네네. 이번 국정감사는 이제 아까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지만 이 법사위가 예.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저희 교육위원회가 법사위 같은 교육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중요합니다. 예. 자 김건희의 최측근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여러분 잊어서는 안 예. 됩니다. 2023년 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2023년 10월 20일에 자녀의 학폭 문제로 사퇴를 한 자입니다. 네. 김건희 최측근. 예. 근데 학폭 문제가 터지자 대통령실은 사전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김건희는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김건희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학폭 사건 자체만 들여다봐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맞아요. 김승희 딸이 알지 리코더로 막 예, 때리고 예. 각 찢어지고 난리 났었던 거 네. 알지 10차례 막 머리 때리고 구주상해. 맞아. 이게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7월 20일에 예. 김건희가 직접 나서서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때립니다. 교육부 차관에게. 교육부 차관에게 이때부터 이 사건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요. 참고로 저 장상윤이 저 교육부 차관은 이거를 무마를 잘했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 자식들 진짜. 이 자식들 진짜 내 가만 안 둡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요. 이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라고? 계속 다니게 하고 학급만 교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이거는 학년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굉장히 뭐 하나만한 결정을 그렇지. 내린 거야. 하나만한 결정을. 예. 그런데 그 학폭위의 당시 상황을 녹취가 어제 국감장에서 공개가 돼버린 거야. 오, 예.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정말 악마를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자 사전에 좀 알아야 될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녹취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전학이 되려면요 16점 이상이 돼야 돼요. 맞다. 강제 전학. 근데 학급 교체는 15점까지 학급 교체야. 15점. 근데 이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강제 전학만큼은 안 된다는 답을 딱 정해두고 그 밑에서 조율을 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말이 나올 거 아니야. 예. 아니 이렇게 큰 일을 강제 전학을 안 시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게끔 15점. 강제 전학은 안 되고 학급 교체 최고 점수 15점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을 주고받는 게 나옵니다. 그럼 미리 15점으로 세팅해놓고 그렇게 보이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요.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한 14, 15점까지 나올 수 있걸랑. 그렇지. 이 14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아. 저는 이제 그거 보면 하는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 명호높은 주고 싶은 15점 꽉 채워서.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해서 강점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제 까말렸을 때, 네. 까말렸을 때 인상하는 거라. 맞아. 그게 되면, 쟤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강자랑 바로 밑에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전 그러고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아셔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걸 봐서 학급 교체. 그래서 학급 교체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학급 교체를 쓰잖아요. 그런데 피해 학생 쪽에서 뭐 지금 엄포를 놓고 갔잖아요. 뭐 언론에 놓고 할 거고.
그런데 저 측에서는 이걸 말하겠죠. 의미 없는 학급 교체 웬말이냐. 그러면 그거는 이게 한순간이 아닌데. 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요. 그건 지가 하는 얘기고. 변호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이 주먹거리면서 그래 뭐 나도 뭐 전문가니까 뭐 정말 따라가지 그런 거지. 그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변호사로서 또 대리인으로서 쟤는 능력이 별로 떨어진다. 그리고 부담심은 아니라. 적어도 그런 얘기 이거 감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자꾸 속에서 내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와. 아니다가 세트가 뭐냐면 이제 행신 행소뿐만 아니라 언론을 항상 껴서 대치죠. 와. 아까 그러시잖아요. 다. 와 소름 끼친다 진짜. 위원장님 이거는 네.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녹취록을 그저께 밤에서야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잠도 못 잤는데 2023년도 10월 국감 때 제가 야당 교육위 간사 때였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최초로 폭로를 맞습니다. 했었어요. 예, 폭로를 맞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원래는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감사를 해서 처벌하겠다.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7시간 만에 면직 처리를 해서 제대로 꼬리를 자르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그 임태희 교육감이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 이제 저는 그 철저히 조사된다는 것을 뭐 믿고 더 이상 이제 야당으로서 조치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학폭 7월 20일 이후에 김승희와 김건희가 13차례 통화한 내역을 네, 확보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가 장상현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보하면서 맞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고가 나자마자 학폭이 터지자마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김건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김건희가 당시에 교육부 차관 장사균에게 이 문제를 잘 은폐해달라는 아마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데요. 저는 어저께도 이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너무나 의혹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상윤 차관은 사실 한덕수 사람이에요. 국무조정실 출신입니다. 그럼 장상윤이가 김건희로부터 연락을 받아도 이 특히 경기교육청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없을 거거든요. 교육부 출신이 아니다 보면. 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청탁을 했을까? 네. 이런 퀘션이 있었는데 어저께 경기교육청에 네. 감사관 네. 정진민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윤석열과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수사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네? 그러고 경기도 교육청의 청의 감사관. 감사관이 네. 윤석열의 수사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때 같이 재직했던 수사관이었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진짜 별짓을 한 게 교육부에도 수사관들을 자기 빨대들을 다 꽂아놓은 거예요. 검찰 출신이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쪽에서 김건희가 부탁을 하면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감사관에게 뭐 이 소통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저께 그 경기도 학교 폭력 의혹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진짜 야 이건 완전 허위 조작 보고서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는데 그리고 임태희 그 교육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그 허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6급 주무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7월 20일 날 2023년 7월 20일 날 학폭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학교장이 그 3학년 아이를 출석 정지시킵니다. 근데 분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자마자 그 김승희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맞아요, 자기 맞아요.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주 가까이 있는 맞아요. 이런 사진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의혹 조사 보고서에 그 주무관이 어떻게 썼냐면 김용호 의원의 그 의혹 제기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함이라고 공식적인 조사 보고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사전 보고가 있었냐 없었냐 제가 계속 이거는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의혹 조사 보고서에 보면 대통령실의 사전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함.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감사관실이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없으면 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네네네. 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감사관실의 주무관은 저의 의혹 제기도 막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함. 아. 그리고 대통령실의 사전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함.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와. 그러니까 이것의 가이드라인은 누가 주냐면요. 감사관실은 네. 경기도의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이 책임자예요. 아. 최종 정결하는 사람이에요. 수사관 네. 출신에. 야, 네. 근데 연결고리가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풀리기 시작한 이제 풀리는 겁니다. 거네. 그래서 어저께 장상윤 이제 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 야,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한 거 하지만 실제로 와. 교육농단까지 했거든요. 네. 김건희의 논문에 등장했던 조력자들 있잖아요. 형사처벌, 뭐 검찰 고발 다 했는데 다 지금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설민신이라는 네. 교수도 몇 차례 고발되고 지금 3번째 국감을 불응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뭐 무혐의. 그 부인이 또 있어요. 김건희 대학 박사반, 국민대 박사반 동기. 예. 그분은 교육부에서 경인여자대학교를 감사를 했어요. 근데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파면 조치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승진해가지고 지금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설민신의 아내. 네. 네. 그런데다가 아. 진짜 이 김지용이라는 그 국민대학교 이사장, 근데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의 아들,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사상 초유의 4번의 국정감사를 불응하고 지금 계속 해외를 떠돌고 다니고 있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를 그때 매입을 해요. 오. 근데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브로커 통해서 매입을 해서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감사 결과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이 돼서 그 감찰 고발한 상황을 보니까 야, 그 검찰에서 불기소 사유서가 뭔지 아세요? 김지용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도이치모터스를 몇 차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언급했으니 의결로 준한다. 그래서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아.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사실 교육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뭐 친일파부터 예? 정말 이 여러 가지 진짜 이 대한민국에 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쓰레기들 있잖아요. 네. 네? 고위층의 쓰레기들을 교육부가 지금 교육위원회가 지금 정리하는 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아까 그 녹취. 학폭위 녹취를 들은 보통의 학부모님들이 이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상위 뭐 클래스 이 얘기의 좀 배경을 좀 파악해 보니까 그 학폭위원 중에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아마 그냥 일반 네, 이제 정관이 아닌 변호사인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서로 막 웃고 떠들면서 우리 클래스 하이 클래스가 있는데 감히 네가 우리를 상대해 뭐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학폭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당연하죠. 저 녹취록이 4시간짜리거든요. 아. 완전히 가해자 중심에 예. 피해자 변호인을 조롱하고 막 쌍욕까지 그래요? 막말까지 비속어까지 쓰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식의 학폭위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임태희 교육감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거는 뭐 직무유기죠. 정말 무능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학폭위가 저도 이제 변호사들이 소위 현장 같은 것도 가끔 하거든요. 저도 경기도 쪽에 교육청에서 학폭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이게요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위원회 자체를 다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들어오고 학교도 와, 들어오고 네. 변호사도 들어오고 외부위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 예. 제가 놀란 거는 네. 저 정도로까지 장악될 정도면 위에서 얼마나 힘을 썼으면 저렇게 됐을까가 저는 좀 놀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교육농단 이야기 하셨는데 윤석열이가 들어오고 나서 법조계 부시고 방송계 부시고 정당 부시고 의료 부시고 네. 이제 교육계까지도 이렇게 부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너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위원장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서 밀고 가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그렇죠. 모이기 때문에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덮기가 하면 안 쉽지가 된다. 않은 거죠. 이게 이제 통상적인 분위기인데. 근데 딱 원팀 같았거든요. 지금 원팀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배당하는 부분부터도 뭔가 마사지가 다 그렇습니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 거죠. 안에- 사실 나쁜 게 아까 야, 봐봐 이 녹음이 원팀이에요, 원팀. 공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들은 16전까지는 안 줬지만 그 바로 밑에 알리바이를 단계까지 이제 모의를 하는 알리바이를 거예요. 어디까지 모의를 하는 거죠. 끝까지 모의죠, 다 저거는. 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이 알려야 된다 근데 이렇게 더 하잖아요. 충격적인 예. 거는 위원장은 아까 이제 문제의 위원장은 교육자예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뭐 웃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는 네. 교육자도 있었을 거고
혹시 경찰도 이제 그 경찰 들어가요. 학폭위 같이 위원이었는데 정말 저 안에 뭐 학부모도 문제지만 공직자가 있었다라면 정말 저거는 커다란 문제죠. 왜냐하면 피해 학생이 2학년이었거든요. 예. 전직 구주였습니다. 예. 피투성이가 돼서 맞습니다. 그 사진을 본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 한 분이 그 사진을 봤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막 희덕거리고 웃고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학폭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기 보면은 그 장학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과장님은 강제 전학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서 판단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위에서부터 얘기를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학폭위에서 그 경기교육청이랑 이제 소통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녹취록에 굉장히 과장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전학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15점까지는 합격 교체고 예. 16점부터는 강제 전학인데 이제 딱 강제 전학은 안 할 생각으로 이제 미리 짜 맞춘 거였죠. 네네. 말을 맞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학폭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이 학폭위원들을 김건희 특검이 직접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경기교육청을 교육부가 감사하고 저희가 따로 고발도 할 생각입니다. 모든 방법 동원해서 예. 이 실체를 뿌리 뽑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제일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전 아이를 또 있잖아. 쌍둥이 키우니까 이런 게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 그러니까요. 아니 웃으면서 피해 학생 측에서는 그러겠죠. 의미 없는 학급 교체 웬 말이냐. 이거를 웃으면서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또. 와 걔네들은.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오신 김영호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높은 분 모시기 전에 우리끼리 좀 짧게 네, 예. 특검 얘기 잠깐 하고 특검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이 특검이 지금 기댈 데가 없다는 말이 내가 이제 괜한 얘기가 아니야. 네.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게 좀 불안해요. 네, 김건희 특검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예. 최은순 요양원, 온유형. 온유형. 최은순의 그 온요양원 알지? 네. 거기 요양원 중에 최은순의 금고가 있었나봐. 네. 그 금고를 특검이 뒤졌는데 봤더니 현직 경찰 4명의 이력이 담긴 문건이 있었던 거야. 예. 문건이 있었어. 문건. 특검이 사진까지 다 찍었어. 그런데 이 문건을 확보는 못했다. 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지난 7월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방금 얘기해주신 그 요양원 최은순의 요양원 압수수색 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배용이 준 금 거북이 거기 그 발견했고 나왔었잖아. 그거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발견한 또 하나가 현직 경찰 4명의 이력이 담긴 문건 그리고 어떤 문건까지 있었냐 그 이력과 함께 같이 있었던 문건도 잠깐. 근데 현직 검사란 누구냐면 심지어 총경 2명, 예. 경정 2명 명확하게 특정됩니다. 예. 사진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이력서와 함께 같이 있었던 문건도 있거든. 이거 보면 충격적입니다. 뭐야? 올려주시죠. 자 이들이 경기 북부 경찰청이 요직을 맡으면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다. 찐 보수의 발령으로 좌파의 활약을 막을 것이다. 라는 문건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진만 찍어두고 이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또 가니까 다 사라지고 없더라.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를 양평 공흥지구 관련 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던 거야. 예. 그래서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라서 못 가져왔어. 영장을 청구하는 동안에 이게 사라졌어. 예.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왜 특검을 뭐라고 하느냐? 사진은 존재하잖아. 그렇죠. 사진 존재하지. 예. 특정된단 말이야. 현직 경찰 4명 특정되지. 예. 이 4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금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뭐 규모에 비해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수사 거의 종반부에 와서는 우리가 평가할 때 이거 너무 좀 수사를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 의지 문제 이걸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도 특정된 경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소환조차 안 한다라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 특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특검밖에는 지금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고 이 맞아요. 국정농단을 처리하는 가장 최일선의 전선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식의 의혹을 자초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씁쓸한 기사 아니냐 걱정되네. 그런 생각이 좀 걱정돼. 듭니다. 이 전화 한 통도 안 했다는 거야. 의지가 너무나 없는 거죠, 의지가. 특정되는데 야. 아니 진짜 누굴 속상합니다.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하냐 우리. 만약에 이 특검 잘 안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매불쇼를 저희가 믿고는 가는데 매불쇼는 이제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진짜 특검이 최소한 기본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김건희 특검만 놓고 봐서는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네.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야, 남양주 지역에 국회의원이 누가 있나 좀 봤더니 최민희 의원, 김용민 그래. 갑 선거구, 그 윤석열이 진짜 싫어하거든. 을 선거구의 김병주 의원, 그리고 병 선거구의 김용민 의원. 야, 제일 윤석열이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네.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 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네. 누군지 궁금해서 봤더니 야, 이거 잘 찾았네. 야, 최민희, 김병주, 김용민. 와. 아니 근데 특검이 기본은 해야죠. 최소한의 기본.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알겠습니다.